저 원래 철학 산책이 수요일 날 밤입니다. 근데 어제 제 여자친구 목에 뭐가 걸렸어요. 가시가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한다고 방송을 못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가시, 그 대구에 파티아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드디어 뺐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어제 못한 그 논어 철학 산책 방송을 오늘 합니다. 오늘은 논어 양화편하고 미자편입니다. 양화편, 미자편. 이제 논어가 요 편들하고 또 두 편이 더 남았습니다. 여기 끝나면 또 뭘 읽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참 지금 중간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논어는 참 요런 방송으로 하기엔 좀 난해한 책이구나. 이게 일관성 있는 글일 때는, 글 일관성 있을 때는 읽기 편한데 논어는 그렇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읽는 번역들이 영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좀 난해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양화 1편입니다. 양화는 1장입니다. 자, 양화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양화가 공자를 보려 했으나 만나려 했으나 공자가 만나지 않았다. 네, 싫다 그랬던 거죠. 그러자 양화가라는 말은 본문엔 없어요. 공자에게 돼지고기를 선물로 보냈다. 그러니까 만나기 싫다 그랬으니까 좀 보자고 이렇게 선물을 보낸 거죠. 공자는 그가 없는 시간, 양화가 없는 시간을 골라 담례를 하러 갔다. 만나기 싫으니까 일부러 이제 고기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예요,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양화라는 놈이 보기 싫으니까 일부러 없는 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자, 그 길에서 가는 길에, 담례하는 가는 길이죠. 그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양화하고 마주친 거겠지. 자, 공자에게 말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선생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귀한 학식을 품었으면서 나라를 내버려 두는 것이, 정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공자가 대답했다. 불가합니다. 자, 다시 양화가 얘기합니다. 나란 일을 하고자 하면서도 자주 때를 놓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공자는 불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양화가 얘기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갑니다. 세월이 나와 함께 머물러 주질 않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렇군요. 저도 장차 일을 하겠습니다. 일장이 일장 의미가 일장 의미는 그냥 공자가 양화를 되게 싫어했는데, 싫어하는 사람,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이죠. 그 양화는 공자를 정치판에 끌어들이고 싶어하고, 공자는 양화와 같이 뭐 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잠깐만요, 피해 다니거나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인데 뭐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일단 넘어가 보죠. 그냥 그랬답니다. 자, 양화 2장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타고난 성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성상근야, 성이라는 게 본성이란 거거든요. 본성은 서로 가깝다는 게 비슷하다는 거겠죠, 그죠? 습관은 습상원야, 습관은 서로 다르다. 습관은 서로 멀도다. 본성은 비슷한데 여기다가 이제 못된 습성이 붙으면은 사람이 못돼지는 거고, 그 뭐예요, 착한 습성이 붙으면, 좋은 습성이 붙으면은 그 사람도 좋아진다 뭐 그런 말이죠. 습관 좋은 것들이라 다리 떨지 마라 그런 거지 뭐. 남 험담 좀 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그런 말이죠. 자, 공자가 말했다.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이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변하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뭐 그런 말이고, 공자가 무성에 갔다. 무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명입니다. 자, 현에 맞춰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공자가 웃으며 말했다. 어찌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씁니까? 자, 자유가 대답했다. 자유는 사람 이름이죠.
예전에 선생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도를 공부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수인이 도를 공부하면 다스리기 편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얘들아, 자유의 말이 맞다. 자유, 언의 말이 맞다. 내가 한 말은 우스갯소리였다. 앞에 이제 그 뭐예요, 노래 부르는 소리,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공자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노래 부른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곡제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그게 이제 그 노래가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일반적인 시민들, 일반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뭐 고급스러운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미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고급스러운 걸 들려주느냐, 노래를 부르게 하느냐, 그렇게 아마 공자가 비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가 그걸 네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자한테 얘기해서 공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봅니다. 저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현이라는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유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자는 누군지 아는구나. 아무튼 근데 이제 저 항상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주의 같은 사람이, 주의나 정의, 정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아마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해설해 놨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 자, 양화 5장입니다. 자, 공산부류는 사람 이름입니다. 공산부류가 비라는 건 지명이에요. 비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공자를 초대했다. 반란군이 공자를 모셔오려고 한다. 자, 공자가 그곳에 가시려 했다. 자로는 사람 이름이죠. 불쾌하며 말했다. 가지 마십시오. 하필 공산씨에게 가려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를 초대하는 사람이 공연히 부르진 않았을 것이다. 나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동주처럼 만들 것이다. 동주는 주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주나라라는 거는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죠. 그래서 공산부류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군이라는 건 일단 여기서 알겠고, 근데 굳이 반란군한테 공자가 가려고 했다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정황상 그때 당시에 공자는 백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다, 정치에다가 자기를 불러주는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황상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자장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물었다. 어짐에 대해서 물었다. 자장은 사람 이름이죠. 공자가 말했다. 천하에서 5가지를 능히 할 수 있다면 어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듣기를 청합니다. 자, 그러자 공자가 얘기했다. 공손하는 거, 공손함, 관용, 신뢰, 민첩함, 은혜로움이 바로 그것이다. 원문 이랬습니다. 원문은 왈 이런 것들이다. 공, 관, 신, 민해. 공관, 신, 민해. 공이라는 거는 공경, 공손 뭐 이런 거고요. 관은 여기서 뭐냐? 관용, 믿을 신, 그 다음에 민은 민첩, 명민하다 뭐 그런 말이겠죠. 해라는 거는 은혜롭다. 그럴 때 은혜할 때 해자고요. 5가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죠. 자, 공손하면 모욕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사람들을 얻고 대중을 얻고, 믿을만하면 사람들이 책임을 맡길 수 있고, 민첩하면 명민하다 그런 말이겠죠. 명민하면 공적을 세울 수 있고, 은혜로우면 사람을 쉽게 부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 5가지가 어질다라는 건데, 어질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의미가 되게 모호하고 실제로 논안에서 이것저것 단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걸 무슨 삶의 근거학도처럼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어질다는 말 한마디만 기억하면 되죠. 자, 필힐은 사람 이름입니다. 필힐이 초대하자 공자가 가려했다. 자로가 말했다. 예전에 제가 선생께 듣기로 스스로 선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과 군자는 한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필힐은 중모에서 반역을 일으킨 새끼입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어찌 가려합니까? 자, 공자가 말했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가라도 갈리지 않으면 단단하다고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들려도 검어지지 않으면 희다고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순수하다 그런 말이죠. 자, 나는 조롱박이 아닌데 어찌 매달려만 있고 먹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아까 그 공산부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공산부리도 반란군 새끼였고, 그죠? 여기 나오는 필힐로 반란군이란 것 같은데, 지금은 백수니까 저기 가서라도 내가 정치하겠다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공자가 말했다. 유야, 유라는 건 자로입니다. 자로. 유야, 너는 여섯 말씀과 여섯 패단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자왈, 유야, 여, 너는, 문, 들어보다, 육언, 육패, 의호. 여섯 가지 말과 여섯 가지 패단. 말은 긍정적이고 패단은 이제 패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겠죠. 자, 대왈, 미야.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거기 있어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자, 인을 좋아하되 어짐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덕목인데, 여기서 말이라는 여섯 가지 말, 육언이라는 거 있잖아. 그 육언이라는 건 여섯 가지 덕목이고, 그리고 여섯 가지 덕목을 외면했을 때 나오는 패단이 이러이러하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건가 보네요. 자, 어짐을 좋아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만 하고 이제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음이다. 지혜를 좋아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방종이다. 믿음을 좋아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도적의 의리다. 소인배의리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내 가족을 훔칠 건데, 네 가족을 훔칠 거니까 나도 꼭 널 도와서 저걸 훔치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양산박의 의리 뭐 그런 거죠. 자, 고듬, 고들직자입니다. 자, 고듬을 좋아하지만 강직함을 좋아하지만 비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각박함이다. 용기를 좋아하지만 비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난폭함이다. 굴셀 강자입니다. 자, 강함, 굳셈을 좋아하지만 배우기를 또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무모함이다. 여섯 가지는 다 덕목이죠, 그죠? 덕목인데 이걸 좋아하면서 예를 들면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좋아 막 그러면서 믿을 수 있긴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데 정작 이제 이것저것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사람 말도 듣고 그렇게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변질돼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도적 새끼들의 의리가 된다, 양산박의 의리가 된다 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왜 그렇잖아, 그 잘못된 사람 막 어긋난 사랑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그런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알겠어. 근데 그런 것도 좋아. 근데 제대로 된 그런 걸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 어긋난 사랑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공자가 얘기했다. 젊은이들아, 어찌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라는 건 여기서 시경을 의미할 거예요. 자, 시를 통해서 흥을 돋을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 가까이론 어버이 모시는 법도를 알 수가 있고 멀게는 왕을 모시는 법도를 알 수가 있다. 새와 짐승 풀나무들의 이름도 익힐 수가 있다. 시경은요, 시서 그 다음에 예였나? 시경, 서경, 예기였나? 아무튼 그 유학에서 부르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 공부해라 계속 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시의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그 수능 공부에서 이제 언어 그 뭐예요, 그 문학 쪽 문제 푼다고 족뱅이 치는 것처럼 시라는 게 은유적이고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게 사실은 어떤, 좋게 말하면은, 좋게 얘기하면 생각할 걸 하나 더 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붕 떠 있어가지고 이혈령 비혈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공자는 이제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시를 읽어보세요. 자, 공자가 백어에게 말했다. 백어는 공자의 아들이죠. 자, 너는 주남과 소남을 익혔느냐. 주남하고 소남은 시 이름이랍니다. 시경에 실린 시의 이름이라네요.
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익히지 않으면 그것은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은 놈이 된다.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벽창호라 그러죠. 깝깝한 새끼가 된다는 거죠. 자, 공자가 말했다. 예운 예로다 하지만 옥을 선물하고 비단을 선물하는 것을 뜻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겠느냐, 그런 말이죠. 악이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여기서 음악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만을 음악이라고 하겠느냐. 옥 선물하고 이거 좋은 거 주고 참치캔 선물해주고 그 다음 비누 선물해주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예의다, 예의 차린다 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게 진짜 예의겠느냐 라는 말이죠. 마우스가 왜 이러냐, 잠깐만요. 쉽죠, 그죠? 양화편은 좀 쉽네, 재밌고 덜 난해하고 좋네. 자, 공자가 말했다. 겉으로 엄격하고 속으로 나약한 사람은 소인배라고 할 수 있다. 소인배에 비할 수 있다. 마치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은 놈이다. 겉으로만 엄하고 속으로 나약한 사람은 소인배다. 둘 다 고써야지. 아니면 외유내강 그러죠, 그죠? 자, 공자가 말했다.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여기서 향원이라는 거는요, 사람 이름, 평소 같으면 사람 이름이 보겠는데 주석에다 이렇게 적혀있네. 주관 없이 모두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보고 향원이라고 한다네요. 향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 저 사람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와, 저 사람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보고 향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향원이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거를 보려 그러면 뭐 이것저것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잠깐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자, 어쨌건 뭐 생각하자 그러면 자기 뜻을 세운다 그런 말인데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런 말은 많으니까. 자, 공자가 말했다. 길에서 들은 것을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길에서 들은 것을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 공자가 말했다. 비루한 사람들이다. 어찌 이 사람들과 함께 왕을 섬겨 이를 도모하겠느냐. 얻지 못했을 때는 얻기 위해 안다라고, 얻었을 때에는 잃을까봐 걱정한다. 오직 잃는 것만을 걱정해 저지르지 않는 일이 없다. 잃다, 얻다, 이거의 이제 목적은 아마 권력이나 돈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걸 거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이제 대부들이 있죠, 그죠? 벼슬아치들. 걔들이 사람한테 할 짓 안 할 짓 다 한다. 그러니까 아주 추한 새끼들이다, 아주 비루한 새끼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 먼저 인간이 돼야지. 먼저 이거죠.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안 되고 나서 정치한다고 깝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죠. 자, 공자가 말했다. 옛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한계가 있었다. 원문 이렇습니다. 고자, 민유, 삼질. 여기서 질을요, 병할 때 질인데요. 병폐 뭐 그런 거 할 때 있잖아. 질병 그러잖아, 질병. 병이라 할 때 질인데, 여기서는 이 번역하는 분이 그걸 한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 생각에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아마 뭐 단점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읽어보죠. 단점을 한다 그러면 옛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세 가지 있었다. 지금은 그 단점에조차도 미치지 못한다. 옛날 사람들도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단점을 단점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놈들이다 라는 얘기죠. 자, 옛날 사나운 사람들은 대범했지만 지금 사나운 사람들은 방탕할 뿐이다. 옛날에 잘난 척하는 놈들은 청렴했지만 지금의 잘난 척하는 놈들은 성내며 거스를 뿐이다.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직했지만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을 속일 뿐이다. 사납다, 잘난 척한다, 어리석다는 게 바로 옛날 사람들의 세 가지 단점인데,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세 가지 단점이 있으면서도 그 단점을 덮을 수 있는 다른 장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놈들은 단점만 있는 거지 그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인간들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이죠. 근데 뭐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공성생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 뭐예요, 옛날 사람, 옛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자가 높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자, 교묘하게 말하고 보기 좋게 표정을 꾸미는 사람들 중에는 교언영색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말이 교묘하고 얼굴빛이 이제 조작된 사람, 자기적인 사람들 중에는 선의인이란 사람이 드물다. 참 유명한 말인데. 자, 공자가 말했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빼앗는 것이 싫구나. 자주색이 붉은색을 빼앗는 것이 싫구나. 자왈 오자지 탈주야. 밑에 내렸습니다. 정성이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이 싫구나. 정성은 이제 정나라의 소리 그런 건데요. 정나라 음악이 이제 그 많이 음탕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치과는 왜? 아악이라는 거는 아라는 거는 음악 이름인데 아마 정통 음악이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좋은 거겠지. 또 밑에 또 있어요. 하찮은 말솜씨가 나라를 뒤엎는 것이 싫구나. 세 가지가 위에 뭐 자주색하고 붉은색 얘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세 가지 전부 다 어떤 예시냐면은 바른 것을 있잖아요. 바른 사람들, 아니면 바른 것, 아니면 바른 뭔가, 바른 음악, 이런 것들을, 어지러운 것들이 뒤엎는 것이 싫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말에 아무것도 없이 누워있으면 그냥 예를 들면 질펀하게 누워있고 싶잖아, 바닥에다가. 근데 예를 들면 그러지 않고 방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는 방 정리 안 하고 집에 누워있죠, 그죠? 왜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런 게 싫다는 겁니다. 그런 게 싫다. 그게 나쁘다는 걸 아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쁜 걸까? 아니면 모르는 게 더 나쁜 걸까? 나쁘다는 것도 모르는 게 나쁜 걸까? 자, 공자가 말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구나. 자공이 말했다. 선생께서 말을 않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배웁니까? 공자가 말했다. 하늘이 말을 하더냐? 쉬지 않고 행동하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지만 하늘이 말을 하더냐? 하늘을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이 많죠. 근데 제자들이 선생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무엇에서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하늘을 보고 배우는 게 많은데 하늘은 너희한테 얘기하냐? 네가 알아서 보고 배워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넘어갑시다. 별거 없습니다. 자, 양화 20장입니다. 자, 유비라는 거는 근데 사람 이름인데요. 유라는 게 그거예요. 선비. 비가 이제 슬플 비자인데 비가 아마 사람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선비인 비가 사람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선비인 비가 공자를 보려 했다. 공자가 병을 핑계로 사양했다. 자, 말을 전하는 사람이 나가자 검은고를 들고 노래해 비가 이것을 듣게 했다. 이거는 비라는 사람이 아마 그걸 거예요. 아마 나쁜 사람인가봐. 맨 처음에 나왔던 양화란 사람처럼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 그래놓고 이거는 엿먹이는 거 아니냐? 되게 근데 공자스럽지 않은 행동이네요. 그러니까 문전박대 해놓고 예를 들면 밖에 그 뭐예요, 세무서 직원들이 와 있을 때 아무리 배를 눌러도 없는 척하다가
안에서 이제 뭐 영화 같은 걸 TV 같은 걸 틀어가지고 사람 있는 티를 내는 거죠. 뭐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다. 한번 넘어가 보죠. 근데 되게 공자 같지 않은 행동이네요. 공자스럽지 않네. 다른 편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 자, 제아가 물었다. 3년상을 지키는데 1년도 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3년 동안 상을 치렀는데 근데 1년조차도 긴 게 아니냐? 자,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만 치르고 있으면 반드시 예가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음악이 무너집니다. 예전에 추수한 곡식을 소진하고 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상 치르면서 먹으니까 새로 추수한 곡식을 상에 올리고, 잠깐만요. 불씨를 받고 세불씨로 삼듯이 상례도 1년만 치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3년상 하지 말고 3년 동안 하면 우리가 1년이 너무 많으니까 3년 하지 말고 1년 동안만 지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공자가 얘기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쌀로 지은 밥을 먹고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어도 너는 편안하겠느냐. 그러니까 1년만 상을 지내도 1년만 상례를 치르고 쌀밥 먹고 비단 옷 입어도 너는 편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죽었다. 부모가 죽었는데 네가 1년 동안만 슬퍼하고 나서 그렇게 입 싹 닫고 살아도 괜찮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자 제아가 편안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군자가 상을 지내는 것은 잘 차린 음식을 먹어도 달지가 않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고 집에 머물러도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이다. 지금 너는 편안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예를 들면 누가 죽었어요.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3년을, 공자의 말의 취지는 1년 동안 고작 상례를 그러니까 1년 뒤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년 뒤에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막 맛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슬프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1년 뒤에 괜찮다 그러면 너는 3년상 치르지 말고 1년 동안만 치러라. 그렇게 이제 제아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제아가 나가자 공자가 말했다. 여라는 건 제아입니다. 제아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다. 자식은 3년이 지난 연후에야 부모의 품을 면한다. 3년상을 치르는 것은 천하에 통용되는 상례이다. 제아도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3년 동안 사랑받지 않았겠느냐. 3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얘를 떠날 수 없는 시간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얘를 못 떠나가지고 그냥 계속 그 주변에 머무르면서 계속 얘를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도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상리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그 말의 타당성은 그렇다 치고 일단 그 예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 입장에서는 만약 네가 어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동안은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양화 22장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하루종일 배불리 먹을 뿐 마음 쓰는 곳이 없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바둑이나 장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라도 두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할 거 없이 누워 차자지 마라. 뭐라도 해라. 그런 말이죠. 자, 자로가 말했다. 자로가 말했다.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의를 최고로 여긴다.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가 없으면 예를 들면 반역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난을 일으키고,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의가 없다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 아까 나왔었죠. 그 6가지 말과 그 패단이라고 나왔었었는데, 6원 6패라고 나왔었었는데, 덕목 있으면 그 덕목과 함께 계속 공부하고 정진하고 다듬어야지 그게 제대로 발현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덕목만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야. 왜곡된 걸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생각하고 왜곡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 말이고요. 잠깐만요.
자, 자공이 말했다. 자공이 말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는 것을 미워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미워한다. 용기가 있되 예의가 없는 것을 미워한다. 과감하지만 꽉 막힌 것을 미워한다. 사야. 사라는 것은 자공이죠.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편법을 지혜라고 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불손을 용기라고 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비방을 직언이라고 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자, 넘어가죠. 양화 25장입니다. 자, 자왈. 공자가 말했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요거 유명한 말인데,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원문 이렇습니다. 유, 여자, 여, 소인. 여자와 소인은 위, 난, 양야. 위난, 어렵도다. 양, 기르다. 기르기에 어렵다. 기르다는 건 뭐 다루다 그런 말이겠죠. 근지, 즉 불손.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원지, 즉 원. 멀리 하면 원망한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한때 그 공자는 예를 들면 여성 혐오자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알려진 그런 대목인데, 사실은 2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덕목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걸 그렇게 문장 단위 하나하나로 분석해 들어가면은 누구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말꼬리 잡기 좋은 거죠. 큰 의미에서 생각합시다. 시대가 지났으니까 여자는 빼고 이제 소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뭐 문제 없겠죠. 자, 자왈. 공자가 말했다. 40살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받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다. 40 되면 인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간 같지 않으면은 이거는 글러먹은 거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화편입니다. 양화편에서는 뭐 양화편은 재밌네요. 양화편은 재밌는데, 잠깐만요. 양화편은 내 생각에는 되게 재밌긴 한데, 앞에 내용들하고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양화편은 공자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다 일단 그런 얘기가 몇 개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싫어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덕목들, 선비들이 피해야 될 덕목들 있잖아. 하지 말아야 될 덕목들이 양화편에 많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뭐 곁다리로 이것저것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미자편도 요 뒤이어서 미자편은 마저 읽죠. 영상 끊죠.